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긍정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2,000선에 겨우겨우 턱걸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간 많이 올라갔었던 코스닥 지수도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엔화 대비 원화 강세로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됐던 것 역시 증시 하락의 원인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쉬어가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올라왔던데요. 좋습니다. 우리는 장이 어떻든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 가져가는 거 그리고 좋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주식 투자 비법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 투자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먼저 들을 거고요. 7시 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겁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있거든요. 02-3153-26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종목 상담은 시작되지만 지금부터 들어오는 종목들 선착순으로 봐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문의 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시작할 겁니다. 오늘의 감독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오늘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마감 어떻게 봤는지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예, 마감을 못 봤습니다. 마감을 못 봤지만요. 일단 지금 총평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2,0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시장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그만 불씨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경기 방어주들이 말고 오를 때가 아니고요. 지금 순간에는 경기 부양 관련주가 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적인 트렌드는 경기 부양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IT 전기전자가 책임지기에는 2020이 조금 버거웠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IT 전기전자 업종이 당분간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많고 대신 수급이 이동을 하겠죠.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바로 경기 부양 관련주들인데요. 경기 부양 관련주들을 다시 한 번 더 포트폴리오에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IT 내수 쪽 얘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또 IT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왔는데 챕터 2입니다. 챕터 2 같이 한번 보시면 변화하는 IT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업종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 특징을 가지고 난 다음에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과 업황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시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3명 중에 1명꼴로 IT 전기전자 기업을 한 가지씩 다 보유를 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변화하는 IT에 대한 흐름 자체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글로벌 IT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IT는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가총액 순위로 알 수가 있겠는데 2011년이 오른쪽이고 왼쪽은 2012년 결산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2011년에도 1위는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그리고 3위는 GE, 4위는 IBM, 5위는 오라클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바로 6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요. 퀄컴이라는 회사가 바로 10위권에 분포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퀄컴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을 한번 같이 보시면 여전히 애플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신기한 점이 있죠. 바로 2위에 구글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구글이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14위에 페이스북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우리가 SN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계적인 흐름은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페이스북이 많이 컸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은 더욱더 순위는 하락하여서 9위권을 나타냈고, 말씀드렸던 오라클이라든지 퀄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을 했고 IBM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특징을 몇 가지 꼬집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1년과 지금 현재 시점까지 오면서 변화가 가장 컸던 것은 바로 퀄컴이라는 회사였죠. 퀄컴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바로 모바일 시장의 확대를 조금 들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고 실적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시가총액은 올라가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IBM 그리고 인텔 같은 회사들은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시청자님, 이유가 뭘까요? 바로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시장은 급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다만 2011년이었습니다. 바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T들은 그만큼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돌풍의 핵 페이스북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눈여겨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모바일 계통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고 태블릿 PC 쪽으로 좀 더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PC 부품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PC 부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하는 거고요. 큰 흐름 자체는 벌써 하락권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큰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도 지금 차차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쪽에서 어느 정도 라이징 스타를 발견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넘어가서 전기전지 업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기전지 업종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장성도 가미한 반면에 지금의 수익성도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적이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미래의 라이징 스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평가를 50% 정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을 때 똑같은 반도체 회사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점유율이 앞서는 측면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항상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50 자체가 좀 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른 여타 업종에 비해서 빠르게 패스트하게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트렌드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학 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품을 한번 생산하고 난 다음에 나일론이라는 게
1980년대 개발이 됐죠. 그리고 그게 몇 년 갔습니까? 15년 이상을 갔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전에 2G폰이죠. 2G폰 다음에 3G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LTE까지 왔습니다. 넘어가는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빨라졌죠. 그리고 PC를 교체하는 시기가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느려지는데요. 그만큼 업그레이드, 혁신이 없는 업그레이드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PC에 관해서는.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만큼 빠르게 올라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전에 방금 PC 부품에 대한 예를 들었듯이 시장은 빠르게, IT 전기전자 업종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특징을 꼭 아셔야 되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 자식한테 30년 뒤에 주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겠지. 그런 섣부른 상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친숙한 세 가지 대표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IT 전기전자 우리나라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빼놓을 수가 없죠. 반도체는 어딜 가나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반도체를 보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업황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PC에 들어가는 메모리라든지 반도체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쪽에도 반도체, 그 부분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되는 점이 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치킨 게임인데요. 닭들끼리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대기업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작년 6월 달에 마이크론에서 엘피다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보고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뉴스를 쏟아낸 매체들의 정보에 의해서는 치킨 게임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마무리가 아직까지는 좀 덜 됐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래서 제가 대충 읊어드리면요. 1등이 아직까지는 인텔입니다. 인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좀 적어드릴게요. 인텔. 삼성전자가 1등 아닙니다. 인텔 1등이에요. 2등이 이제 삼성전자죠. 그리고 3등이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이라고요. 3등이. 자, 여기서 쭉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지금 7위권에 분포를 하고 있고 대신 8위에서 7위로 성장을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그림을 준비했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탑 20에 들어가는 종목군이 분포하는 분포도가 나타나죠. 바로 세계 시장의 64.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다른 여타 기업들이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점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과점이 나오려면 최소 70% 이상은 돼야 되고요. 이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딱 20개인데 먹고 살려면 좀 더 진행이 돼야지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탄력받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걸 꼭 명심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전 화면으로 좀 넘어가서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 현재 가장 핫한 트렌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2000포인트까지 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IT 부품 덕분이었겠죠.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개 더는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도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 두 특징을 꼭 기억을 하시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우리가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확률을 높이는 투자죠.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에 우리나라 과연 IT 부품 기업들의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부품 소재별 주요 국가 분포도입니다. AP는 프로세서를 뜻하는 거고요. 메모리가 있죠. 그리고 LCD, 카메라 센서, 2차 전지, OLED, 그리고 웨이퍼, 소재 분야 넘어가서 웨이퍼, 감광액, 액점, OLED 유기물까지 있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이 선전했던 모습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독일이 있었죠. 다음에 80년대를 지나가면서 일본의 전성기가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2000년대까지. 일본의 전성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바로 눈에 익은 태극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진출을 하고 한다는 건데요.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진출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 휴대폰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도 일본이라는 기업이 일본에서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이 진출했고, 그리고 지금은 타이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만까지. 그러면 메모리 분야에서는 크게 어닝 실적을 기록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그거는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크게 성장을 하려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세계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것을 알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LCD도 아니죠. LCD도 아니죠. 바로 중국까지 진출했죠. 그만큼 입지가 좁아진다는 얘기고요. LCD 시장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균일한 파일을 지금은 여러 개의 나라들이 나눠 먹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고요. 대신 카메라 센서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카메라 센서는 어떻습니까? 독보적이죠. 최근 들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왜 이끌었을까요? 이유 없이 이끌지는 않죠. 이유 없이 외국인과 기관은 투자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독보적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스마트폰 부품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살 수가 있었던 거고요. 2차 전지 업종도 똑같겠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아몰레드라든지 OLED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중국까지도 진출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다는 거죠. 저가형 LED 시장은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고급형 LED죠. 그 차이를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LED, OLED 쪽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는 안 오르네. 당연히 안 오르죠. 당연히 안 오른다는 겁니다. 난 카메라 센서, 이것을 보고 카메라 센서 쪽에, 카메라 모듈 쪽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50% 났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카메라 모듈이고요. 웨이퍼라든지 관광회, 그리고 액정, OLED 유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은 진출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크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충분히 세계 시장에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소재 부품 쪽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삼성전자를 보면서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줄을 다 그어놨는데 우리가 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09년 중반까지 스마트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로 평가가 됐을까요? 바로 반도체로 평가가 됐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랐죠. 다시 8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바로 2G폰과 3G를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크게 오르는 모습, 135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의 평가는 뭐냐 하면 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던, 아까 전에 봤듯이 글로벌 시총 6위짜리가 3위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의 확장성이었죠. 그걸 스마트폰에 대한 평가는 딱 이까지입니다. 135만 원짜리가 맥시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왜 올랐냐 그러면 왜 올랐냐? 왜 올랐습니까? 태블릿 PC죠. 태블릿 PC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니까 올랐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은 힘듭니다. 태블릿 PC에서 점유율이 지금 10%인데요. 20%대로 뛰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걸 뭔가를 개발을 한다든가 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 하락은 예견된 사태고요. 그것을 우리가 업황을 보면서 하면 미리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준비했던 자료가 많은데요. 시간이 삼성전자에서 국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LG전자에서 국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 LG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죠. 여기서 보시면 AP, 메모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메라, PCB 이렇게 쭉 있죠. 배터리까지. 가장 많이 LG전자에서는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왜 인정을 해줍니까? 분포도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게 과거론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걸 언제 받겠습니까? 옆에 그런 삼성은 뭡니까? AP 그리고 메모리죠. 프로세서와 메모리라는 거죠. LG전자에 납품하는 AP 아니면 메모리 회사를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LG전자에 납품하는 디스플레이 회사를 납품하는 게 맞겠죠. LG전자가 좋으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디스플레이도 비중이 많으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로 해볼까요? AP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비중이 작은 거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관련주인데 안 오른다. 안 오르죠. 비중이 낮은데. 비중이 높은 것을 해야지 그만큼 단가도 많이 남고 기업 입장에서는 하하호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태블릿 PC 시장에 대한 점유율 얘기인데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집중을 하시고 들어주세요. 애플이 2012년까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 시장에. 삼성전자는 13.3%고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딱 애플이 파이의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13.3%가 주가에는 평가가 됐죠. 얼마짜리로? 16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2013년도에 넘어오면서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15.4%가 전망치입니다. 애플이 그만큼 태블릿 PC 시장에서 아직까지 강력하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또 다른 모멘텀이 지금 필요할 때다. 과거의 태블릿 PC 시장을 좀 더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2010년도는 애플의 전성기죠. 8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PC의 85%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패드가 이만큼 유명했죠. 점점 애플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잡스를 살아서 보고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은 혁신이었고 모든 기업들이 애플을 따라갔죠. 지금은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애플만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겠고 아직까지 저도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하지만 기업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애플이 태블릿 PC에서는 절대적인 강자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한번 보면 태블릿 PC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종목군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태블릿 PC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투자를 했다.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까? 크게 안 올랐죠. 아직까지는 기대감밖에 없다는 거죠. 기대감밖에.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다시 실적으로 연관이 되기 위해서는 2013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이 지금 그러면 그냥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왜 SK 하이닉스가 오릅니까? 그러면 이것과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 팡이 치킨 게임이 끝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자, 상품에 대한 같이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걸 보시면요. 한 달 대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25%, 28%, 33%. 3개월 전에 대해서는 82%, 87%. 가격은 이만큼 올랐는데, 가격은 저만큼씩 다 올랐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바로 가격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치킨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치킨 게임이 대신 끝나게 되면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3만 원 그리고 4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점점점 치킨 게임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을 하시고 대기업 쪽에 꼭 반도체는 쳐다보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화하는 IT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로 대표의 열정적인 강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종목 상담할 차례가 됐어요. 잠시 쉬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7시 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02-3153-2619번, 문자는 023-3366-0110번입니다.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ELK요. ELK요. 예. 예, 오늘 마침 또 IT 쪽 강의를 해주셨어요. 들으셨죠?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들으셨어요. 예. ELK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텔레비에 전문가들이 하도 좋다 하길래 어제 어렵게 샀는데, 어제. 예. 예. 한 며칠, 한 3, 4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길래, 뭐가 안 맞아 그런 거 싶어 궁금해서, 그래, 전화됐습니다. 예, 매수가를 안 여쭤봤군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28,000원에 40%요. 28,000원에 40%요. 예. 오늘 종가는 2350원입니다. 뭐 큰 폭의 네. 하락은 아니지만 불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ELK 목표가 어느 정도 생각하셨었어요? 아니, 전문가님들은 뭐 한 2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하길래, 그래 샀더니만은, 예. 계속 뭐 사고부터 빠지니까 항시 불안하죠. 시청자님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예. 어떻게 성향이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아, 그런 건 아니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40%요. 40%요. 네. 예, 지금 이상로 대표의 진단이 있을 텐데요. 전화 끊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아이고, 참.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강의 안에 답이 있었죠. 자, 지금 ELK가 유명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바로 터치 패널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광화유리죠. 네. 우리가 한번 봅시다. 터치 패널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상당히 많죠. 멜파스도 있겠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있겠고, ELK도 있겠고. 그 ELK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한번 우리가 삼성전자의 비중을 한번 같이 볼게요. ELK가 삼성전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48.9%입니다. 매출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어떤 휴대폰에 납품을 하고 있냐? 생긴 거는, 이게 갤럭시 노트 2인가 하실 건데요. 갤럭시 노트 2가 아니죠. 갤럭시 그랜드라는 보급형 모델입니다. 5인치죠. 갤럭시 노트 2는 5.5인치고. 자, 갤럭시 그랜드입니다. 갤럭시 그랜드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어서 주가는 올라왔지만, 현재는 이게 많이 팔려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안 보고 지금 그냥 투자를 했던 거예요. 시청자님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여기 HP 거죠, 이거는. HP 거. 아니, HP 거 태블릿 PC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올라간다면 아니면 많이 팔리면 당연히 ELK도 어느 정도가 있겠죠. 혜택이.
지금은 시청자님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술적 분석을 보고 이게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 전 고점까지는 가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그냥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을 좀 더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위에 있던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대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손절가만 하단에 놓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재평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갤럭시 그랜드라든지 HP에 들어가는 거를 들어가는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꼭 한 번 더 시장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가격대를 한번 잡아드리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정도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19,000원을 지지를 했을 때는 그때 추가 매수도 괜찮다. 대신 1차적인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2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전화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키스앤컴퍼니를 20% 갖고 있는데요. 얼마에 사셨어요? 예, 1,170원에요. 1,170원이요? 네네.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장기 투자자라서 예. 많이 오래됐었어요. 얼마나 들고 계셨었어요? 한 거의 1년 정도? 야.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네네. 이렇게 밥그릇 모양을 차트가 그리고 있어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 위로 훌쩍 올라왔군요. 네네네. 예, 지금 굉장히 근데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그 회사의 그 성장성이라든가 그 재정이라든가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매도 예. 가격이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재무제표를 살짝 봤는데요. 네네. 재무제표상으로는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랬어요. 예, 시청자님 어떤 뚝심으로 이 기업을 계속 들고 가시게 되신 거예요? 예, 원래 좀 성향이 예. 그렇게 좀 손절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쨌거나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제 네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상로 대표님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 네. 예. 오랜만에 만나는 단무지 스타일의 그런 투자자십니다. 일단은 뚝심과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우리가 키스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먼저 회사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죠. 키스앤컴퍼니가 2월 25일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둘 다 똑같습니다. 증자를 한다는 거고 유동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건 공통적인 특징이겠고요. 대신 다른 점이 한 개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 무상증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공짜로 주식을 주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잘 되는 기업이 많이 하고요. 유상증자는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키스앤컴퍼니 지금 크게 보시면 같이 일봉을 한번 볼게요. 크게 한번 보시면 매점이 지금 위에 닫혀 있고 밑에 있죠. 큰 박스권 형태를 갖춰 있는데 그만큼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업 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아까 단가가 얼마였죠? 사신 가격이요? 1,170원이요. 네. 1,170원이신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170원이시면 일단은 지금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가져가신다면 하단에 있는 이 21선 1,100원 하단에까지 좀 내려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익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리고 이 기업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런 소문을 들어서 만약에 사셨으면 추가 매수를 좀, 이거 다시 한번 사세요. 지금 자리에서는 1,100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주가가 다시 사신 가격을 회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 대표님의 말씀 기억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는 그 길로 빨리 접어드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키스앤컴퍼니 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로 들어온 종목 하나 볼 텐데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는 얼마 전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죠. 매수가를 좀 볼까요? 예, 빙그레 사신 가격이 13만 3,500원, 비중이 68%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들고 계셔야죠. 들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들고 계십시오. 시청자님. 뭐 답은 한 개입니다. 보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중국 쪽에 정책적인 변화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은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국 정책의 변화, 이거는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이거 말고 저는 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중국에 보시면 편의점이나 아니면 슈퍼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10개 지점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 숫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채널을 많이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업종입니다.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래도 꾸준히 그냥 뭐 상승을 계속 해주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을 좀 많이 했죠. 2012년부터.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났다는 건데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음식료업종은 우리가 필히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본다면요. 여름이 지나고 8월 달쯤까지 보유를 좀 더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요. 빨리빨리 좀 봐드릴게요. 종목 퀵 서비스 할 때부터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하시는 분께서요. 백산을 문의하셨는데 9567님이십니다. 백산을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백산이 시청자님, 그리고 공부를 하시려면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안 되고 주식 스트라이크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백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백산이 이렇게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딱 한 개죠. 뭐냐면 사출 성형업체거든요. 네. 사출 성형업체가 뭐냐면 그냥 찍어내는 회사란 말이에요. 뭐를 찍어내냐? 바로 케이스를 그냥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모베이스라든지 그런 케이스 기업들이 다 그냥 찍어내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얘가 왜 올랐을까?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거죠. 왜? 원래는 인탑스라든지 아니면 신양 뭐 이런 기업들에게 대부분 납품을 해주던 게 인탑스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점유율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을 다 나눠줬습니다. 조금씩 점유율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었겠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요. 6,000원 아래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관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제가 볼 때는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5,500원 정도가 조금 나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0082님께서 보내주신 비트컴퓨터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를 5,8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매도하고 딴 종목 살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예, 비트컴퓨터. 예. 비트컴퓨터도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비트컴퓨터가 우리가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가 지금 오랫동안 안에 갇혀 있는 흐름이었고 지금 오버히팅이 됐는데 2012년에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바로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인맥 테마주였죠.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었겠고요.
대신 우리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주식 대신에 주가에 바로 기대감만 끼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매수가가 5,800원이신데요.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대신 손절선만 좀 잡아드린다면 5,1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5,100원. 대신 올라간다면 그때는 위에 상단에 7,000원이 목표가로 좀 잡으시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4 하나님께서 주신 시즌도 봐드릴게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셨다는 것 같습니다. 64,900원에 20%. 오늘 장에서 좀 빠져서 걱정이신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제가 추천했는 건데요.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자, 이게 64,000원에 샀잖아요. 64,900원. 63,000원 빠졌습니다.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잘한 파동에 지금 힘들어 하시면 이런 거는 잡으시면 안 돼요. 사시면 안 돼요. 그게 오늘 하루 딱 빠졌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예. 네? 저는 어떡합니까? 네? 저는 내일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대신에 한 달 뒤에, 2달 뒤에는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내일 오릅니까? 아니면 내일 내려갑니까는 저는 모릅니다. 자, 시즌의 특징은 분자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분자 진단 기술의 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는 바로 로슈라는 기업이 22%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로슈라는 기업이 분자 진단을 가능한 게 4종이거든요. 근데 CJ는 20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빠지냐?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났습니다. 4분기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 바이오 제약은 세상의 지금 트렌드입니다. 노인 복지, 그리고 노인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곧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업종이 지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시세 초입이라고 보셔야지 그게 시세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경제TV 팬이시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이상로 대표님 나오시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함께 도와주신 감독님은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너무 더디게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사흘 쉬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